네, 자기소개서 1번입니다. 물론 이제 1번, 2번, 3번이 공통 항목이고 4번이 대학별로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을 텐데요. 자기소개서 1번 공통 항목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인해죠. 자,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에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배우고 느낀 점은 거의 없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걸 위주로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입시 설명회를 하는 사람들이면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아보면 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부분만 써놔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 이것만 써놓죠. 그러니까 학습 경험만 써놓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학을 잘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보니 수학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학을 마음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집을 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고 드디어 그래서 수학이 4등급이었던 수학이 2등급이 되었고 3학년 1학기에 드디어 1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열심히 공부하니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이라면 너 공부해 본 적 있니? 그런 거예요. 공부해 본 적 있니? 처음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학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학업 능력이라는 건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어봤다, 영어 단어 어떻게 암기했다, 국어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넓고 깊게 공부를 해봤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너가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뭐였고 그 궁금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해 가봤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을 수학이라도 좋습니다. 수학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걸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해 갔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당연히 선생님을 통해서나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전문 자료, 즉 논문이죠. 논문 등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시 궁금한 게 이런 거였고 그 궁금한 걸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과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독서 궁금한 부분을 독서 어느 책을 찾아서 읽어봤고 아니면은 논문을 찾아서 읽어봤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다 보니 또다시 궁금한 게 생겨서 다시 선생님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 자료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건 뭐냐면 키를 비교를 한다면 키가 100에서 105cm로 5cm 이만큼 컸다. 그런 의미죠. 자, 지적 성장으로 한번 가보면 제가 요 수준에 있던 걸 어느 정도니까 선생님이나 독서나 전문자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배우고 느낀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만큼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1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학업 역량이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중요한 부분에서 당연히 내가 지적 성장이 얼만큼 돼 있는지 그걸 보여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가끔 또 있어요. 물론 우리 대학은 전공적 합성을 나누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지원하는데 역사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
물론 괜찮죠.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괜찮은데 다만 다른 지원자들이 몽땅 다 수학과 지원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왜 수학은 그런 경험이 없을까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공과 관련한, 그러니까 전공 학과가 아니라 전공 과목, 뭐 자연계라면 수학이나 과학 쪽이 될 거고, 뭐 문과라면 사회계열이라면 사회 과목에서 뭐 이렇게 사회문화나 아니면 뭐 학업 역량 이쪽을 나타내면 좋겠고, 어문 계열이라면 뭐 어느 쪽, 꼭 어느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동기 과정 결과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뭐 굳이 1번에 자세히 쓸 필요는 없겠지만 학생부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 결과만 나와 있는 학생부를 보고 내가 왜 궁금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1번에서 표현을 해주면 참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2번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이 주제가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물론 2번도 공통 항목이기 때문에 2번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을 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1500자입니다. 물론 2번은 교회 활동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이 되죠. 2번에서. 자, 그런데 본인이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 3개 이내. 어떤 활동을 찾아볼까요? 우선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대학에서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평가 항목이 학생부건 자기소개서건 추천서건 간에 평가 항목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적 합성,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네 번째 인성 이런 거죠. 자, 그 중에서 인성 부분은 이제 뭐 3번 자기소개서 항목일 테니 약간 뭐 배제를 하고 물론 뭐 인성을 2번에다가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학업 역량 또는 학업 능력은 1번이죠. 근데 1번에 학업 역량을 하고 2번에도 학업 역량이 하나쯤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부분이 2번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인 발전 가능성 이것도 2번 항목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평가 항목으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찾는다면 7번의 창체 활동 중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중에 나는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게 뭐냐면 시간이나 노력이 투자돼서 그래서 내가 성장한 걸 이만큼 자랑할 수 있다 하는 걸 소재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특 부분에서도 가능하겠죠. 학업 역량 쪽에서 아니면은 내가 리더십 쪽을 자랑해도 괜찮을 수 있고요. 2번 항목에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아니면 또 뭐 적극성이나 뭐 진취성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2번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2번에다 어떤 걸 주제로 해서 2번에다가 이야기하건 간에 그 주제는 명확해야 돼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제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2번 항목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자기 경험만 써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1번, 그러니까 3개 꼭지를, 2번의 3개 꼭지를 뭐 경험만 셋 다 써놓고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뭔가? 거의 없어요. 배우고 느낀 점이. 역시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걸 왜 자랑하니? 난 이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뭐니?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2번에 첫 번째 꼭지, 뭐 꼭지를 꼭 2번에 3개를 안 하고 2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은 한 꼭지로 1500자를 해도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고 그러면은 대개 2개
또는 뭐 가끔 3개를 쓰는 학생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2개 써도 700자, 800자 쓰면은 쓸 말이 좀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2꼭 찍은 3꼭 찍은 간에 이번에 너 이걸 왜 썼니? 옆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뭘 자랑하고 싶니? 그러니까 제가요, 실험을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험하면서 모도 해봤고요. 시도도 해봤고요. 그래서 뭘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실험 이렇게 해봤다고요. 네. 자연계 학생 중에 실험 안 해본 고등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험을 해봤다. 그래서 뭘 자랑하고 싶니? 그게 명확해야 돼요.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저의 뭐 학업 능력을 자랑하고 싶달지, 아니면 뭐 리더십 쪽이면 리더십을 자랑하고 싶달지, 아니면 뭐 적극성을 자랑하고 싶달지, 지적 호기심인지, 아무튼 뭔가 소재가 명확하게 그 소재에서 나오는 주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2번에다가 소제목을 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면을 자랑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제목을 단다 그러면 뭐 약간 너무 훈련받은 느낌, 뭐 그런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소제목을 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쓸 때는, 준비하고 쓸 때는 먼저 소제목을 붙여놓고, 네, 나는 이런 면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끝에 가서 배우고 느낀 점은 그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그렇게 해두고, 실제로 이제 업로드할 때는, 자기소개서 제출할 때는 그 소제목은 지워도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이 뭐냐, 그 활동,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자랑하고 싶다, 그걸 최대 3개 이내로 자랑을 해봐라. 그래서 그 주제 명확하게 잡고 쓰는 게 이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3번입니다. 3번도 역시 공통 항목이죠. 그래서 3번이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을 예보라 그랬는데요. 네, 천자죠, 여기도. 네, 당연히 뭐 학교 생활 중이니까 학생부에 근거가 있게 해야 된다는 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일 거고요. 소설 쓰면 안 되니까 학생부에 근거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등이니까 뭐 다른 사례를 쓸 수도 있는데, 주제는 그 4개 중에 하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소재를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너무 크게 찾아요. 근데 고등학생이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봐야 우리 동아리 아니면 우리 반 뭐 4명, 7명, 10명 해봐야, 우리 반 잘해봐야 30명이 안 되는 그 숫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 학교 전교생 해봐야 뭐 몇백 명 되지도 않죠. 이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배려를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갈등 관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나, 그걸 자랑을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 됐는데, 대학에서 이만큼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당신 혼자, 너 혼자 살 거니, 아니면 사회를 생각해 보면서, 주변을 생각해 보면서 살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물어보는 건 미래 일이기 때문에 소설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너 고등학교 때 어떤 배려를, 나눔을, 협력을, 갈등 관리를 해봤니?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이 혜택들을, 사회에서 받았던 혜택들을 어떻게 좀 돌려보겠니? 이걸 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작은 주제는 내가 겪었던 4명, 7명, 10명, 20명 요 범위 안에서, 요 그룹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소재를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노력이
투자됐던 일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네, 봉사활동 갔더니 할아버지가 뭐 계속 병원에만 있어서 말동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할아버지하고 말동무를 해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저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기분 좋은 걸 보고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 역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번? 꼴랑 2시간 했어요. 그건 소재가 좀 되기가 그렇겠죠. 적어도 그런 소재를 하려면은 여러 번, 그러니까 뭐 1년 내내는 아니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랄지 한 달에 2번이랄지 뭐 시험 때는 못 가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게 필요하겠죠. 갈등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반에 A, B 두 학생이 6달 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두 학생을 A, B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둘이 그러지 말고 화해해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가 이렇지 않니? 그래서 둘이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갈등 관리였어요. 꼴랑 한 번이죠. 이런 건 갈등 관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주인공은 A, B, 내가 아니고 A, B 둘이었고 6달 동안 나는 맨 끝에 한 번 딱 행인 일로 나왔어요. 그건 갈등 관리가 아닐 거고 적어도 6달 동안 갈등 관리가 있었는데 A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B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2달 지났고 3달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화해를 하게 됐고 우리 반 전체 분위기도 이렇게 됐다. 이런 건 갈등 관리로서 소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나 아니면은 뭐 한 번 딱 뭐 아니면 뭐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소재로 잡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3번에다가 그러니까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건데 리더십을 많이 써놓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리더십 부분은 차라리 2번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번은 정확하게는 인성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뭐 아니면 뭐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차라리 그런 소재라면 2번이 좋을 것 같고 3번은 충분히 인성 쪽에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1번, 2번, 3번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유기적인 역할이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이 아니라 1, 2, 3번이 각각 내가 1번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고 2번의 소재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고 3번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해서 전체적인 1, 2, 3번이 주제가 아니면 뭐 소재는 뭐 똑같지 않더라도 주제가 아니면은 흐름이 나는 요걸 자랑한다. 이런 게 되면 좋은 자기소개서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소개서 준비 잘해서 최종 대학 합격까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